강민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회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학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교육과정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교육과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이를 해드릴게요. 원래 1차를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업로드하기 전에 이게 파일이 지워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두 다항식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b일 때 두 상수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 방법은 이제 a를 이렇게 쓰고요. 2x 제곱 플러스 3x라고 쓰고 이제 b는 해가지고 ax 제곱 플러스 x라고 써서 두 개의 식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면은 a 플러스 b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게 그냥 둘이 더한 게 그냥 b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제곱이 있거든요. a 플러스 2의 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곱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이 없으려면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를 지금 더해보니 이제 4x가 나오죠. 근데 계산 결과는 bx라고 했으니까 이게 bx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이제 4가 돼야 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x끼리 개수를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이제 b는 4가 되니까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해서 이제 2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오류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제 누가 댓글에 이제 올려줬는데 이 영상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다시 게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가 보면 요것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x 빼기 1로 나누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식으로 나눌 때거든요.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여기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즉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나머지가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x에다가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세요. 1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1 플러스 a 빼기 4가 이제 0이 되니까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a 3 이제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누어 떨어질 때 혹은 나누어질 때 나머지를 언급할 때는 1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0 말고 그 나머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순서는 똑같으니까 2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 한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실 원래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만약에 못 외웠다면 제가 다르게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 자, 전개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모르는 게 a인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세제곱하고 상수항밖에 없어요. 그러면 즉 x제곱도 없고 x도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이 나오는 게 전부 다 0입니다. 0. 0. 0. 그러면 여기서 x 나오는 걸로 작은 걸로 한번 보죠. 그럼 x 나올 법상한 게 얘랑 전개한 거랑 얘랑 전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즉 4x 플러스 2ax가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0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0이 되려면 a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2가 돼야지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원래 그 요 공식을 써주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이 a 플러스 b 갈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사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자, 이 모양, 저 모양 나오죠? 여기 이 모양 나오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이렇게 원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죠, 답이. 이게 원래 이렇게 푸실 줄 아는 분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개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복소수 괜찮죠? 요 Z바가 뭐냐 하면은 요게 켤레 복소수입니다. 켤레 복소수. 여기 적혀 있죠? Z바는 Z의 켤레 복소수다. 켤레 복소수의 정확한 뜻이 뭐냐 하면은 그 허수 부분의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Z가 A 플러스 2i다 이렇게 돼 있으면 Z바는 허수 부분, 즉 i 있는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a-2i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둘이를 문제에서 더하라 그랬죠. 그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z 플러스 z바는 지금 2i랑 마이너스 2i는 또 더하면 사라지니까 2a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6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켤레 복소수가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 이거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3번하고 4번은 다 교육과정 바뀌어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딱히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자, 요 판별식인데요. 요게 원래 잘 안 나왔는데 요번 갑자기 요 근래에 좀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밑줄을 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제가 요게 판별식이라고 있는데요. 판별식이 이제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는데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0이면 이제 뭐냐 하면 중근임, 중근. 자, 0보다 클 때 이거고요.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이제 이제 허근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 x 앞에 써져 있는 이게 b고요. 요게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때 b제곱 요 가운데 거 제곱 a제곱 여기 아무것도 없고 1이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4ac 하면 16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또 이것도 요 부등식 문제는 여기 아마 또 어디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 9번 요거랑 똑같죠. 자, 식이 0보다 크면 요 9번 문제처럼 또 똑같이 풀 거니까 자 요거 인수분해를 해서요. 이제 a-4하고 a 플러스 4 합차로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수직선 쭉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4하고 0 되는 게 4죠. 크면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이제 현재 5, 6, 7 이렇게 가니까 제일 작은 거는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그 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거는 자 조금 있다가 9번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간이 좀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흰색으로 좀 처리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공간을 좀 여기다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근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만약에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분의 요건데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긴 한데 그냥 부호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a분의 c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지금 a니까
이 A는 뭐냐 하면은 두 근의 곱이잖아요. 두 근의 곱.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으로 나오게끔 우리가 그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근을 자세히 보면은 또 합차예요. 합차 맞죠? 그래서 그 합차에 맞춰서 이제 근의 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지우다 시간 다 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이제 곱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1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게 두 근의 곱이니까 2 플러스 루트 2하고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a가 되는데 둘이 합차니까 4 빼기 2가 돼가지고 정답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두 근 이렇게 될 때 두 근의 합하고 곱 이것도 사실 잘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까지도 전부 다 교육 과정에 들어가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그 이제 7번. 아, 7번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 나와요.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여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늘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쉽잖아요. 그냥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7번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7번을 그냥 무조건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건물.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최대 최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 써주세요.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누구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y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y 값 아시겠죠? 그래서 즉 여기에서 지금 y 값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게 이제 최대고 아래층에 있는 게 최소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제일 아래층이 최소고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최대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에 나오는 y 값이 최대가 되고 여기가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최소입니다. 그때 y 값을 써야 돼요. y 값.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보고 있죠? 최소값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차랑 2차 때 이걸 어떻게 내느냐? 뭐 1차 때 만약에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2차 때 최대를 물어봐서 혹은 그림을 거꾸로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르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건물에 비유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약에 뭐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건물 소개를 할 때 우리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래층이 1층이고, 즉 최소값이라는 거고, 제일 꼭대기층, 즉 10층이 최대층, 즉 최대값이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세요. 여기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없어지고 여기 뭐가 남죠? 2가 남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제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무슨 값을 쓴다? y 값을 써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을 보면은 연립방정식인데 그 연립방정식은 일단은 뭐 크게 뭐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다 넣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고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친구만 확실하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지금 요 x가 2일 때 y는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b 때문에 지금 구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곳에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동시만족하는 거니까요. 위에 넣어도 되고요. 밑에 넣어도 되지만 밑에는 a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b를 넣고 여기에 a를 넣는 것이 이제 b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그럼 a 빼기 2b는 2죠 2죠 2 빼기 2b는 0이니까 2는 2b가 돼서 b는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끄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여기 있는 걸 또 넣어도 되지만 여기 있는 걸 넣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2가 6인데요. 그게 지금 이제 a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 이제 7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4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9번부터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한 것은 이것은 아까 전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여기 몇 번 문제였죠? 5번 문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를 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0 되는 부분을 찾아서 0이 되는 부분이 1과 3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그럼 바로 그러면 답을 쓸 때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이라고 하고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x-1하고 x-3이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답을 쓸 때 사이로 써주시면 됩니다. 1과 3 이제 크기 순으로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 이제 1에서 x는 3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 문제 풀면 그 수직선으로 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크다 작다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요게 보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여기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0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입니다. 양쪽 꼭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작으면 사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사실은 잘 안 나오다가요. 제가 엄청 2000년대 초반부터 검정고시 이제 그 기출 파일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내분점 잘 안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동시에 나오지만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내분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을 해보면 예전에 좌표 이 문제는 내분점 아니면 중점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원래 내분점 중점이 나오는 게 아니었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두 점 사이 거리가 안 나오고 이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올해까지만 외분점이 나올 수는 있어도 내년부터는 외분점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분점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A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5라고 돼 있고 B는 6,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1대 2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 크로스로 쓰라 그랬죠. 비율 먼저 쓰고요. 1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곱할 때 x끼리 먼저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 반대로 요렇게, 그다음 이거랑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요걸 먼저 쓸게요. 요거 1번, 요거 2번 둘이 곱한 거. 자, 1번 먼저 곱하면 6이죠. 그다음 2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6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도 같은 원리로 풀면 됩니다. 파란색 요래 돼 있죠. 그럼 뭐부터 푼다? 요거부터 먼저 1번, 그 다음 요거 먼저 푼다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정리를 한 게 답인데요. 요거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0,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3분의 9죠. 그래서 그냥 3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외분점이면 중간에 빼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올해 2차까지인데 그 이제 2차는 뭐 이제 제 영상 제작한 건 2차가 끝났을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분점 요 정도 공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0,3 즉 1번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내분점 공식 여기 잘 크로스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1번 이것도 사실 잘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x1, y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x 앞에 있는 a 그 다음에 b 제곱을 합니다. 자, 어디 건지 제가 적어줄게요. 여기 거랑 여기 거 쓰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위에는 절대값을 씌우는데 뭐부터 쓰느냐 하면 얘네 둘이 먼저 곱한 거 ax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by1. 그 다음 남은 거 이제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요거를 무조건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증명 과정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원점일 때도 사실 공식이 있는데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0,0이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한쪽으로 몰아놨죠. 이 거리를 d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x 앞에 곱해진 거 3 제곱하면 9, 4 제곱하면 16 루트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3이랑 0이랑 곱하면 0이죠. 4랑 0이랑 곱하면 0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12를 써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16은 25니까 루트를 씌우면 5죠.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절대값 해봤자 12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0이다. 이렇게 2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식을 쓸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 세워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몰아 세워서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를 보면 직선 x는 a. 요거 중요하죠. x는 a 밑줄을 칩니다. x는 a 하면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길게 이렇게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만약에 y는 k라고 쓰면은 이게 뭐냐? 가로선입니다. 됐죠? 그럼 이게 만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a가 5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가 5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오면 요 연장선 더 그어서 한 요쯤이 되겠죠. 이렇게 a가 5면 여기가 5죠. 요게 x가 5입니다. 자, x가 5면은 지금 세로선이니까 이 원과 지금 빨간 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x가 4면 아직도 여전히 안 만나죠. 근데 x가 3이면 여기 딱 이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여기 5, 4,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1 이렇게는 계속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보면 만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x가 4일 때까지는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4일 때까지는 아직까지 만나진 않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 5보다 작은 자연수 a는 뭐밖에 없다. 지금 현재 4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x 이꼴 뭐가 되는 것은 세로선이고요. 나중에 y 이꼴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때까지는 안 만나고 3부터는 갑자기 교점이 한 개가 되고 갑자기 이제 한 개가 되는데 이제 2부터는 교점이 2개. 1일 때도 교점이 2개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4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12번 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제 여기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도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도 계속 나오는데 그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의 밑줄을 칠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게 대칭 이동 나오면 평행 이동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그려도 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가죠. 이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됐죠? 요 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원이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지겠죠. 아유, 그림이 너무 안 이쁘네요.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내려갔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길이가 당연히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느냐? 2 콤마 마이너스 1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중심 있죠. 중심을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된단 말이죠?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원이 커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2,1인데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 그러는 거는 y 부호를 반대로 해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y 부호가 1에서 마이너스 1로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반대로 쓰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아까도 얘기했죠. 반지름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는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제가 답을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답들이 좀 헷갈리게 써져 있기 때문에 답을 잘못 체크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부호를 잘못 써져 있는 4번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쓸 때 부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이것도 꼭 나옵니다. 이동할 때 반지름 길이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 뭐 옆으로 옮긴다고 해서 갑자기 반지름이 커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중심만 바뀐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집합은 이거는 이제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요 여기 스티커로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대충 하나 그려서 바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려놓으니까 좋네요. 자, A는 1, 3, 5, 7, 9, 9, B는 3, 4, 5, 6이라면 동시만족하는 숫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3, 2 일단 동시만족하고 5가 동시만족하니까 여기 3이랑 5라고 먼저 쓰시고요. 다음에 남은 거 1, 7, 9를 여기 왼쪽에 쓰고 3, 5를 썼으니까 여기에 4랑 6을 쓰면 됩니다. 여기 합집합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은 합친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거를 보면 요렇게 요게 A 합집합 B예요. 자, 안 그러면 제가 요렇게 A 합집합 B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요렇게 요게 A 합집합 B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A 합집합 B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게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 이렇게 해가지고 A 합집합 B는 이제 7개죠. 7개. 그럼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N A 교집합 B를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는 원소 개수인데 겹치는 부분, 즉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됐죠? 그럼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3이랑 5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 더하면은 최종적인 답은 이제 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인데 요게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또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 15번 명제 문제는 역 아니면 대우 요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뭐 명제인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온 거는 정말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총을 그리라고요. 총. 제가 이제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Q가죠. Q가 누가 주어죠? Q가 주어입니다. 이게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Q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Q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왜 총을 그리라고 하느냐 하면 P랑 Q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다가 총을 요렇게 하나 총 모양이 대충 그림에 맞게 대충 이렇게 제가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빵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P가 Q한테 뭐를 쐈느냐 하면은 총을 쐈죠. 그래서 여기서 P는 Q한테 총을 쐈으니까 초성이 총이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러면 총을 맞은 사람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필요 조건 초성으로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그 누가 P 기준으로 얘는 Q 기준으로 그리고 총 그림을 제가 왜 그렸느냐 하면 요거 부분집합 공식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Q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P한테 P를 흘렸다. 즉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죠. 총을 맞아야 P를 흘리니까요. 즉 Q 입장에서 맞았다 이거죠. 맞았다. 이렇게 자기는 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총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여기로 날아가니까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됐죠? 총구가 이쪽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P보다 누가 더 크다? Q가 더 커야 된다. 즉 어떻게 되느냐? P가 Q가 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시면 되죠. 됐죠? P 빼기 X 빼기 3은 0이니까 여기서 P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뭐다? 3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도 성립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3을 저기다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9 빼기 3A 빼기 3은 0이니까 이거 풀이 공간이 좀 안 나오네요.
자, 빙글빙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의 1 넘기면 3의 2는 6이니까 A는 이제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을 쏘고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가주어, 주어.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P한테 총을 맞았으니 피를 흘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P는 Q한테 뭐 했느냐? 총을 쐈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총을 맞은 이 친구는 피를 흘리니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총을 쏘았다. 피를 흘린다. 이렇게 외우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는요. 이 별표 하나 치셔야 돼요. 순서. 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넣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친구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1에 가까이 있는 놈이 F입니다. 얘를 먼저 F에 넣으세요. 그 결과를 G에다가 넣는 결과가 답이라 이 말입니다.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즉 1을 먼저 여기에 먼저 넣으세요.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죠. 그럼 1번의 결과가 2입니다. 2. 이 2를 G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죠? 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G 서클 F1은 이 1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있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1을 어디서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쪽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쪽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계산 순서를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넣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도 교육과정 바뀌어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7번도 함수 잘 나오는 문제인데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원래 여기가 합성함수랑 역함수 중에 한 개씩만 나왔는데 두 개가 나온 걸 보니 누군가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원래 직선 방정식도 다 나왔고 방정식도 다 나왔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여기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는 밑줄 치고요. 반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인버스인데 그 거꾸로입니다. 반대로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F 인버스 4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F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제 4가 거꾸로 가는 쪽으로 한번 볼게요. 4가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4는 오히려 거꾸로 가보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반대예요. 반대. 됐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순서가 좀 중요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1이 되는 거는 이제 1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면 18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리함수 아니면 무리함수로 섞어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랑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2차 함수 보는 것처럼 y는 이렇게 해서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반대로 써야 돼요.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면 y는 x 플러스 a 부호가 반대로 써집니다. 얘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고 이렇게 b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거꾸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가 들어가면 다들 힘들어하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y는 자 같은 원리 들어갈게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하랍니다. 그거 어떻게 쓸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x는 부호 반대로 쓰고 이렇게 1, 요 반대로 y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x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b는 현재 바로 누가 봐도 2라는 게 보이고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3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섞어서 나오니까 이제 문제 푸는데 뭐 이제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하고 20번은 제가 늘 세트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열과 조합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 1학기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9번, 20번이 이제 19번, 20번에 안 나오고요. 한 중간 정도 한 10번대, 한 9번, 10번 한 요쪽으로 이제 빠질 이제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좀 확실하게는 뭐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육 과정의 순서가 바뀌었으니 이 원래 이제 지금 공통수학 바뀌기 전에 고등수학 상하에서는 이제 이게 19번, 20번 순열 조합이 제일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통수학 1, 즉 1학기 마지막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마 9번, 10번으로 옮겨질 확률이 내년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을 보면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것만 쓰세요. 순서. 순서의 필요입니다. 순서의 필요성.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1번 이게 순서가 이제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면 순열입니다. 순열. 네, 1번.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필요가 이제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A랑 B랑 A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순열은 다르고요. BA나 AB나 어떻다는 소리죠. 얘는 똑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는다고 하면 A가 반장 되고 B가 부반장 되는 것은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대표를 2명을 뽑는다 그러면 AB 뽑으나 BA 뽑으나 순서가 필요가 없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19번을 보면은 자, 두 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이랑 2를 뽑아버리면은 3의 배수가 나오죠. 3이니까요. 근데 1이랑 2를 뽑으나 2랑 1을 뽑으나 얘네 둘이 더한 게 3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동시에 두 장을 꺼낸대요. 그럼 1, 2 뽑으나 2, 1 뽑으나 결과론적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뭐 한 번씩 두 번 꺼낸다 하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왔고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는 거는 다른 상황이니까 요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직접 다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막 아무 때나 막연하게 두 장을 뽑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의 배수가 되는 게 3이 되는 경우가 있죠. 3이 되는 경우는 1이랑 2를 뽑으면 되고요. 그 다음 3의 배수가 6이 있습니다. 6 되는 거는 2랑 4가 있잖아요. 2랑 4. 근데 6 되는 게 1이랑 5도 있어요. 1이랑 5. 1이랑 5. 그 다음 3의 배수가 9죠. 9가 최대예요. 4랑 5. 요거죠. 4랑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답이 이거 직접 찾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몇 개 있죠? 1, 2, 2, 4, 1, 5, 4, 5 4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답지나 확인 안 해봤는데 답이 만약에 틀렸다면 덜 찾은 겁니다. 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가다니까 무조건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이제 풀어보셔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2는 왜 안 되나요? 하는데 1, 2 뽑으나 2, 1 뽑으나 똑같으니까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좀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순서의 필요성 필요하면 순열, 필요 없으면 조합이다.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20번입니다. 이것도 자 토핑을 선택한다. 서로 다른 토핑 4개를 선택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토핑을 선택할 때도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토핑을 바나나를 뭐 넣고 시리얼 넣고 해도 어차피 섞어 먹을 거니까 뭐 아무 때나 막 넣잖아요. 순서가 필요가 없죠. 이거를 꼭 따지세요. 순서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여기 토핑 여기서 4개를 고른다.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4개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5시 4는 이제 우리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5시 거꾸로 1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5라는 것을 확인하면 왜 이게 C를 써야 되느냐. 순서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5시 4는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실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끝났고요. 중간에 제가 그 녹화를 한번 이제 끊어서 잠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녹화는 못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여기에서 빠지는 게 있는지는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 안 나오는 단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단원이 일단 다 교육 과정이 바뀔 때 다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고 외분점만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19번하고 20번이 이제 한 중간점으로 바뀌고 행렬이라는 단원이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거는 기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1에 처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 원래 고2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없어졌다가 이제 고1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검정고시 기출 자체에 행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나올지 저도 내년에 1차를 한번 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행렬이란 단어만 더 들어가니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핑계긴 한데요. 자, 일단은 다음부터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강의를 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뀐 예상 문제를 뽑아 보려고 했는데 행렬이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예상을 한번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